마리아나 해구에서 서식하는 메갈로돈 발견. 충격! 메갈로돈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었다. 메갈로돈이 살아있다. 잠수사의 비디오 촬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메갈로돈이라고 입력하면 많은 낚시용 제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무서운 상어는 이빨만 약 20cm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구 사상 최대급의 어류입니다. 한 번의 턱짓으로 고래의 흉곽을 간단히 물어뜯을 수 있는 거대하고 냉혹한 육식성 어류이기도 합니다. 메갈로돈과 조우한 생물은 운이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살아있는 메갈로돈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마 타임머신의 개발자뿐일 거예요. 다행히 메갈로돈은 260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갈로돈이 어두운 심해의 어딘가에 살아남았고 인간을 먹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메갈로돈의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하면 메갈로돈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이슨 스테이섬 뿐일 겁니다. 영화 줄거리를 보면 메갈로돈은 살아남아 있으며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몸을 숨긴 채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움을 방해받은 메갈로돈은 먹이를 찾으러 나서고 무방비한 행랑객은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멋진 영화이긴 한데 아무래도 공상의 이야기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농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메갈로돈이란 어떤 생물인가? 왜 휴가 동안 찾아간 바다에서 메갈로돈과 조우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특징과 사이즈. 메갈로돈은 상어에 멸종된 종입니다. 그리스어로 큰 이빨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자체가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의 치아는 삼각형으로 무척 날카롭고 길이는 18에서 19cm 정도 됩니다. 메갈로돈의 치아와 추골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석인데요. 거대한 돌이 상어의 이빨이라고는 당장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화석들은 거대한 뱀이나 파충류의 일부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외양은 발견된 치아와 추골을 백상아리와 비교한 결과에 기초해서 복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메갈로돈의 가장 소극적인 길이 추정치는 약 10m, 가장 대담한 추정치는 15m에서 17m입니다. 무려 2층 버스와 거의 같은 길이죠. 메갈로돈의 크기는 서식지의 기후로 인해 달라집니다. 발견된 자료로 판단하자면 메갈로돈은 아프리카의 해안과 호주 연안, 남북 아메리카 근처 등 도처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이 담수 지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요컨대 메갈로돈은 지구 전역에 가득 차 있고 마리아나 해구 부근에서조차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2m에 이르는 거대한 턱입니다. 메갈로돈의 열린 입속은 작은 방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어쩌면 그 안에서 짧은 티타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메갈로돈이 용납하지 않겠죠. 이들의 교합력은 밝혀진 모든 존재들 중에서 최강을 자랑하기 때문에 메갈로돈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갈로돈과 티라노사우루스가 싸운다면 메갈로돈에게 거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우 큰 사이즈의 거대한 턱, 무서운 이빨. 이 모든 것은 메갈로돈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유고래와 고래, 돌고래같이 몸 길이 2.5m에서 7m 정도인 먹이를 먹었는데요. 소화가 늦은 거구였기 때문에 동작이 굼뜬 메갈로돈은 공격 속도에서는 뒤처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메갈로돈은 포식대 사냥감을 매복하였다가 더 많은 상처를 내기 위해 흉곽에 뼈를 부러뜨리는 교묘한 전략을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행동이 굼뜨기 때문에 대형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고
결국 죽은 대형 동물을 먹는 청소형 동물이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럼 메갈로돈은 왜 멸종했을까요? 아마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플리오세기의 한랭화의 결과 언빙하는 수계를 동결시켰고 해류도는 변화했습니다. 즉, 바다가 계속 차가워지면서 따뜻한 바다에 익숙해진 메갈로돈의 서식 분포권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가 메갈로돈의 식량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메갈로돈이 잡아먹는 동물은 멸종하거나 진화했습니다. 그의 사냥감 중에는 반대로 메갈로돈을 포식하게 된 동물도 있었는데요. 범고래가 서서히 진화하며 어린 메갈로돈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메갈로돈의 시대는 가고 그의 신세는 바다 구석까지 내몰린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결말이 있을까요? 멸종의 증명.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메갈로돈은 심해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디스커버리 채널조차 학자들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메갈로돈과 만날 수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정말로 메갈로돈이 살아있고 그 일이 은폐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조용히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을 마음껏 먹으며 인기 휴양지에 이미 머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메갈로돈은 연안지대의 수심 200m 이하의 장소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의 극히 일부밖에 조사하지 않아서 어딘가에 해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에 숨어 있다는 추측도 논외입니다. 어둠과 높은 수압 때문에 해저에 사는 생물은 큰 사이즈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메갈로돈이 그 같은 심해로 숨어들었다면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단순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남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메갈로돈의 생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평양에서 발견된 메갈로돈의 이가 수백만 년 전의 물건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었다는 점을 논거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발견물의 정보도 큐레이션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이제 생존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클레멘츠 씨와 카타리나 피미엔트 씨가 유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두 명의 연구자는 메갈로돈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수리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는데요. 연구자는 42개의 이빨 화석에 근거한 메갈로돈 멸종의 순간을 나타내는 1만 건 이상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에서 메갈로돈이 260만 년 전 멸종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고 포식자의 소멸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메갈로돈이 막 사라졌을 때 수염고래가 거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메갈로돈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건의 멸종 모델 중 6건은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만일 있을 수 없는 우연이 겹쳐서 소수의 메갈로돈이 현재까지 살아남았다고 해도 인류를 위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메갈로돈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메갈로돈의 한입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이 인간을 포식한다는 것은 작은 앵두 하나를 먹기 위해 나무 꼭대기를 기어오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존재에 대한 갈망과 생물을 전멸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불쌍한 메갈로돈을 위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약하자면 현대인에게 메갈로돈을 감상할 기회는 영화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제이슨 스테이텀이 모두 물리쳐줄 거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